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연속기획 2016 섹터 전망 이어갑니다. 오늘은 유틸리티, 특히 전력 섹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올해 시장이 AI 버블 논란 속에서 반도체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최근 한 달간 쉬어가는 모습을 같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올 한 해를 복귀해보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나 전력망 투자, 정책 모멘텀까지 겹겹이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내년에도 이런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좀 쉬어가긴 했는데 AI 버블론. 네. 이제 AI랑 세트로 이 전력주가 움직이잖아요. 일단 먼저 올 한 해 좀 복기를 해볼까요? 오늘 올 한 해 2025년을 복귀를 해보면은 종목단에서는 교체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장주인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효성중공업이 그 주도주 교체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옛날부터 건설 사업부가 같이 있었다 보니까 좀 저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중공업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주가 상승 촉매로 되면서 현대일렉트릭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목들이 확대가 되고 이제 주도주가 변하게 되는데 올해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인 수요를 받고 있고 주가 역시도 AI로 묶였던 게 올해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전력기기를 커버를 한 게 2023년이었는데 2023년 여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언론사에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했던 게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전력 수요가 크게 움직이고 있고 전력기기 업체들이 거기에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 역시도 AI 인프라로 이제 전력기기가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4월만 하더라도 뭐 딥시크로 인한 하락도 있었고 최근에 AI 버블론으로 인한 하락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AI 인프라로 전력기기가 완전히 묶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커버를 하신 이후에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누차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사이클 기간이 벌써 3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이클을 어느 정도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3년이나 달려왔는데 추가적으로 달릴 힘이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한데 네. 내년도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내년에도 여전히 전력기기 업황 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2차 사이클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1차 사이클보다 지금 내년부터는 훨씬 더 수요가 강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이클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은 이 전력기기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고객사가 전력 유틸리티 회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한번 불붙기가 어렵지 한번 투자 집행이 들어가면은 쭉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만 지난번 사이클이 03년에서 08년 6년 동안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일단 산업적인 특징상 잘 꺾이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사이클이 훨씬 더 수요가 강하다라는 거는 미국이 지금 발전기를 어마무시하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데이터로는 죄송하지만 오늘 안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그 미국에서 지금 계획 예정 중인 발전기 현황을 월별 데이터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차 사이클 지난 3년 동안 됐던 것보다 2025년부터 지금 발전 사업자들이 계획으로 내놓은 게 훨씬 더 성장률이 강합니다. 그래서 1차 사이클의 수요는 노후 교체 수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수요였다.
사이클이었다면은 지금부터 시작될 2차 사이클은 그냥 미국이 발전기를 어마무시하게 건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전력망 연결 캐펙스까지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모멘텀 분석을 할 때 AI 사이클이다 이렇게 분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출 데이터에 영향을 끼친 건 그동안 워낙 낙후돼 노후화된 인프라들을 교체하는 그런 교체 수요였다. 그래서 이제 AI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도 같이 실적을 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가장 많이 바뀐 게 2분기 때부터 바뀌었거든요. 여름 때부터. 네. 캐펙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실제 AI 데이터 센터 계약들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계약 진행 건으로만 있었는데 그게 실제 계약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전력 계약들을 맺고 있다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AI로 인해서 이게 뭐 사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력기기 업체들이 수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AI 사이클이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리포트를 보면 그전 사이클에 대한 분석들이 있잖아요. 한번 불붙으면 굉장히 길게 간다 말씀을 주셨고 그 전 사이클이 6년 갔었고 과거에 굉장히 길었을 때는 10년까지 있었다고 분석을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세요? 저도 막 딱 잘라가지고 뭐 2027년까지 걱정 없습니다 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편하죠. 근데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그 가시성을 높여가는 게 사실 애널리스트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 가이던스, 이네들이 계속 올리냐 내리냐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있겠죠. 지금 유틸리티 양, 빅테크 양으로 계속 수혜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들을 계속 점검을 해보시면서 이 사이클의 지속성을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국에는 그 근간은 미국의 전력 수요 전망치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게 대전제거든요. 네. 왜 올라가냐? 첫 번째, 뭐 우리가 AI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리쇼어링 역시도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여기로 인한 발생되는 수요 역시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전제,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그것들이 전력 수요로 이어지고 마지막 데이터로는 뭐 캐펙스 같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투자하는데 훨씬 더 용이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게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 더 갑니다, 강력하게 뭐 갑니다 라기보다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보면서 예측을 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유틸리티 설비 투자 가이던스 예측치를 어떻게 계속 내는지, 이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빅테크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이 두 부분 저희도 보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내년도에 전력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주신 거고요. 자, 그러면 내년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궁금한데, 전력기기 섹터 안에서 과거에 한번 이 주도주가 교체가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 주도주가 또 교체될까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바라보는 이제 프레임이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에 조금 더 맞추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업이익률이 더 빠르게 올라갈 회사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저는 이제 일진전기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진전기는 매출액의 70%가 전선 사업부, 30%가 전력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 가동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미국향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이 이 공장 가동률 상승하면서 이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익계산서 역시도 상당히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약간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저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 개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은 이제 전력기기 사업부를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의외로 전선 사업부의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선 사업부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초고압 전선에 대한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선 사업부, 전력기기 사업부 두 개 다 좋아지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진전기 내년에도 좋은 주가 상승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HD현대일렉트릭 그 바통을 올해는 효성중공업이 이어받았고 그 대장주의 자리를 이제 일진전기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근데 이제 체급 차이가 좀 있긴 하다 보니까 네, 일진전기가 사이즈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거든요. 네. 대장주는 현대, 효성, LS일렉트릭 요 세 개 중에서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절대적인 수익률로 봤었을 때 높은 게 뭐냐라고 하면 일진전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성 부분에서 주목을 하셨습니다. 전기 쪽 말씀을 주셨는데 전선 쪽 먼저 말씀을 주셨고 사실 여기에 그 변압기 포함된 중전기 매출도 늘어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고 계세요? 일진전기 네. 여쭈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500kV 전력기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대나 효성에 비해서 약간 티어가 낮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나 효성은 초고압 변압기인 700kV 변압기까지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사이클의 초반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이클 1년차, 2년차는 아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가면 갈수록 사실은 후발주자들이 훨씬 더 그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률의 개선 이런 것들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진전기 이제 전력기기 사업부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내년도 새해의 전력기기 투자 모멘텀과 전략 종합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오늘 딱 하나 이제 키워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 DC입니다. 그러니까 직류 송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랑 해외, 지금은 이제 전력 인프라가 교류 기반인데 직류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HVDC,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으로 봤었을 때는 엔비디아가 800VDC 아키텍처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출하되는 제품이 블랙웰인데 내후년부터는 루빈이 출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칩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전력의 공급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전압이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고 네. 교류가 아니라 직류로 바뀌어야지 그 칩의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지지난달에 엔비디아가 800VDC 아키텍처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력기기의 제품 같은 것들도 조금 다변화될 것이고요. ESS 그리고 커패시터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C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랑 직접적으로 가장 이제 연관이 있는 기업은 어디예요? 일단 ESS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커패시터 업체가 있는데 ESS는 사실 2차 전지 분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의견을 주실 것 같고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커패시터입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비나텍 이 두 개 회사가 한국에서는 이제 커패시터로 많이 유명하죠. 네. LS 머티리얼즈, 비나텍. 이제 커버 종목이라기보다는 내년도에 키워드인 DC, 직류 송전과 관련돼 있는 기업. 커패시터 먼저 말씀을 주셨고 ESS도 키워드로 연결해서 우리가 확장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힌트 여기에서 정리합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